누구는 타이밍 놓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늦었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버그린입니다. 텔레그램의 인간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걸 좀 덧붙여서 종합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국이 제가 보기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원화 기준, 업비트가 됐든 빗썸이 됐든 비트코인 원화 기준의 가격은 이미 전 최고점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보통 신규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옛날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전 최고점을 뚫을 때입니다. 그 전 최고점을 뚫으면서 뉴스들이 막 무수히 나오고, 그리고 비트코인 9천만원 터치 이러면서 상징적 단어 1,000만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코인을 안 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달러는 잘 와닿지 않고 원화가 와닿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구는 그래요. 아직 기관들은 올리고 있는데 개인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데, 개인들 조금씩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봐도 관심 가지면서 소액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보자면서 들어오는 단계이고, 구글 트렌드 예로 많이 드는데 비트코인 영어로 써놓고 전 세계 찍어놓고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이때 17년장, 21년장처럼 수치가 높지 않으니까 아직 그렇게 관심이 높은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거 보시면 1월에 좀 높았던 때가 28까지 올랐거든요. 이건 이제 1월 현물 ETF 당시 관심들을 많이 가졌을 때고, 그리고 2월 현재 22거든요, 수치가. 자, 근데 보시면 2020년 12월 30일이에요. 그리고 2017년 11월, 10월 23, 44 이때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가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때 이미 전고를 뚫고 올라갈 때고, 20년 12월이 전고를 뚫고 올라갈 때잖아요. 이때 31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8, 20이라는 숫자가 과연 낮은 숫자인가 했을 때는 낮진 않다는 거죠. 또한 한국 기준으로 한글로 비트코인 검색을 했을 때 1월이 22, 그리고 2월이 13이다. 2020년 12월 보면 21, 2017년 11월 29, 12월 100, 그전에는 13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8 했던 것보다는 지금 높은 수치이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사람들이 구글로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까요? 물론 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를 쓰나요? 네이버를 쓰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보시면 초록색 지금 이렇게 바가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인데, 이게 17년장, 21년장,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할 때 16까지 올라왔었고, 그리고 2월 말에 15까지 올랐었고, 이거 비트코인 전 최고점 돌파하면서 9천만원 찍었을 때 이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거에 보시면 이 정도의 숫자가 올라온 만큼은 결국 불장의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검색 트렌드가 이렇게 늘어나고 왜 신규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 근본적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전 최고점 돌파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네이버든 구글이든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국에는 개인들은 가격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결국 그 가격이란 그 기준은 전 최고점 돌파 때마다 몰려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화 기준으로 이미 전 최고점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 가지고 소액이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2배 이렇게 수익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큰 돈을 배팅해가지고 했으면 더 크게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소액에서 좀 더 큰 금액으로 늘어나는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지표 하나 좀 추가로 이제 한 분께서 제가 바로 앞에 올렸던 게 라이브 편집 영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흥분도 잦아지고 불만스럽고 투덜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셨는데, 좀 이제 이게 제가 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이브의 편집 영상이다 보니까 최근에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신규 분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 다들 이제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의견 내는데, 간혹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좀 성격상 못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톤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 편집해서 듣는 분은 그 당시 라이브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불편하신 거죠. 제가 참 이게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라이브 영상을 전체를 남기면 영상이 길다고 하시는 분 계시지. 그리고 편집해서 올리면 그 당시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또 오해하시는 분 계시지. 제가 그래서 라이브 영상을 지금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되나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인간지표를 라이브 영상으로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그때 분위기. 사실 근데 저는 엄청난 체력이 소모됩니다. 계속 올라간 채팅 보면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전만큼은 간절함이 없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참 공개 라이브를 자주 못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장 때 흔한 분위기 나타난 거 전 맞다고 봐요. 특히 상승장 때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코인 갓 입문한 사람들이 장이 조용할 때는 겁도 나고 뭐도 잘 모르겠고 자기 확신도 없고 주변에선 또 이런 사기 같은 거 왜 하냐면서 막 구박하죠. 한동안 풀이 죽어 있다가 이제 가격으로서 뭔가 보여주면 그동안 이제 누군가가 막 여러 가지 씹어줬던 정보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똑같이 읊어대면서 블록체인 미래가치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코인 박사들이 점점 많아져요. 박사 후 과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엄청 쏟아지고 기존에 있던 고인물들을 오히려 더 갈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신규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금액은 조금씩 해볼까 하지만 그래도 관심들을 슬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되는 거 없나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신규 유입분들의 수익만큼 못 쫓아갔던 사례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고인물들이 실력을 이제 또 보여줘야 될 때이지 않나. 그 경험과 실력을. 또 신규 투자자들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주 그 산뜻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고인물들은 겁도 약간 있으면서도 지난날의 그 경험 무시 못 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잘 또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전반적 지금 상황 보면 인간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느껴지는 게 2020년 12월 때와 지금 매우 유사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또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다 준비를 조금씩 했고 아니면 뭐 버티기라도 하든가 했고, 중요한 건 멘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쓰레기까지 다 오르는 것이 대상승장이고 프로젝트가 굴러가고 숨만 쉬고 있다면 올랐던 것이 지난 상승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포인트는 내 코인이 가냐 안 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이죠. 결국엔 수익률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워낙 세상 다양하니까. 각자 속한 카톡방, 뭐 텔레그램방, SNS, 뭐 유튜브도 뭐 있고요. 댓글로도 우리 소통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진짜 못된 사람들 많아요. 거기서 수많은 약올림, 막 신경전이 막 발생이 돼요. 막 긁어대요, 사람들을. 살살살 긁어대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몰리는 시장이잖아요. 돈이 몰리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괜히 우린 또 막 욱하다 보면 쓸데없는데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좀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서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자랑을 하는 것인지 빨리 이렇게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면 이득을 취하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이제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제 영상, 제가 유튜브 2019년 2월부터 했거든요. 그럼 5년 동안 운영한 거지 않습니까? 한 사이클 이상 돌았다는 거고, 제가 했던 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때 2020년 당시에 돌아가서 영상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때쯤이죠. 영상들을 훑어봤는데 뭐 비트코인 리플 공부 많이 했고요. 그리고 클레이턴 이 당시도 공부를 미리 우리 많이 했었죠. 인터뷰 동생도 제 방송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때 뭐 비트코인 최소 5,000원 갈 것 같다, 뭐 알트코인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인터뷰 동생이랑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가 지난날 가격 예측을 했던 그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그 또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했을 때,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보수적이거든요. 뭔가 책정을 할 때. 이 친구랑 저랑 그 예측했던 그 가격과 실제 달성한 가격 그 괴리가 한 50% 정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관계라는 것을 계산을 못했고 그게 한 프리미엄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19년, 2020년 그토록 바랬던 상승장이 실제 다가왔었는데 2018년 하락장을 저도 하도 그때 겪어가지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 과거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막상 오르니까 기쁘면서도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얘기했던 영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올 연말에 정고점 뚫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다행인 게 시장과 거꾸로 가지 마라 하면서 막 저 계속 영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 암시였어요. 워낙 그때 당해가지고. 다행히도 뭐 무너질 걸 기대하면서 판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건 참 다행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패턴이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유튜버로서 제가 예전에 했던 행동을 하는 사람도 보여요. 상승이 오면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시간 문제였고 빨리 오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뭔가 꼬이니까 당황스럽고 막 오히려 막 내려가는 쪽으로 자꾸 오히려 더 막 컨텐츠를 만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참 미묘하게 다른데 참 뭘 어떻게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꾸 역으로 가고 막 오히려 막 더 독특해지고 싶고 막 그런 것도 막 발생하거든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어차피 22년 말 23년 초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였고 그토록 바라던 상승이 빨리 온 것이 아닌가. 나쁜 거 아니죠. 다만 그 뒤에 마무리를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 기존 세팅해 놓은 것이 깨져서 그게 고민인 것일 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과거 보시면 비트코인이 그냥 오르지 않았어요. 가다가 루비니 교수 뭐 테더 뭐 폭발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했죠. 옐런 나타나가지고 또 규제 이야기하죠. 뭐 가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 바이든 당선되면 안 된다 했어요. 트럼프 재선돼야 된다 하면서 바이든 당선됐으니 민주당 되면 끝났다 이랬지만 가격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타이밍 놓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늦었다. 이번이 늦었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흐름만 잘 타면요, 자산이 많이 불어나는 게 코인 시장이고 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 영상만 보아도 코인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XRP 펌핑, 그 다음에 에이다 펌핑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갔단 말이에요. 한날 한시에 같이 올라가는 건 물론 있지만 큼직큼직한 거 좀 텀을 두고 순환하며 올랐던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한 코인에 몰빵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몇 개를 투자하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이 이 코인 시장이고, 당장 또 기억난 게 뭐 있냐면 클레이튼이 5,000원까지 찍고 나서 XRP 펌핑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시작이고 단순히 가격 안 오르나 호가창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런 너무 이 귀중한 시간 날리는 것 같고요. 좀 더 큰 프레임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규 코인도 또 있고, 그리고 기회는 지금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뭔가 사람들을 확 사로잡는 어떤 기존의 통념을 깨부수면서 사로잡는 것들 있을 거예요. 사람들 거기 많이 빨리 들어갑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면, 강하게 얘기할 정도면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이게 헷가락 넘어가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댓글 제가 5년 유튜브 하면서 수만 개는 받겠죠. 그리고 그 댓글과 어떤 예측과 수치가 결과적으로 어땠는지를 저는 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는데 공통적인 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근거가 타당한지 뇌피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공익적 내용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뭐 적는 것인가, 이것도 좀 있어요. 두고 봐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단발성, 이게 좀 강하죠. 댓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이 꾸준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자유롭게 다는, 의견을 다는 곳입니다. 코인 시장은 생물처럼 급변하고 뭐 어제 다를 수도 있고 내일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석이란 것이. 그런데 어떠한 그 글을 보고 거기에 생각이 고정되었는데 시장은 이미 변해 있고, 그런데 그 뒤에 AS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해야 될 책임도 없고요. 그래서 전 댓글 계속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댓글 다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그래요. 진짜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견은 의견대로 자유롭게 나누시되, 너무 한쪽에 생각이 고정되는 것, 특히 수치적으로 얼마 아니면 기간적으로 몇 월 얼마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로 서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전한 또 유튜브, 건전한 코인 유튜브 채널, 에버그린 채널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약올리 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멘탈 쓸데없는데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꾸준히 버티면서 장 흐름 잘 읽으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인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